손석희의 시선 집중. 삶에 있어서 순리를 중시하게 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 이연세 씨, 지난주에 토요일에 만난 사람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방송 도중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주시죠 했더니 흔쾌하게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 이연세 씨를 토요일에 만난 사람에서 모시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난 사람. 예, 토요일에 만난 사람. 이번 주에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국가대표 만화가 이연세 선생을 모셨습니다. 그 토요일에 만난 사람이 시작된 이후에 이렇게 같은 분을 2주 연속 모시는 건 처음입니다. 저희가 한 3, 4년 됐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두 번째 모신 것도 처음입니다. 오늘도 혹시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그러나 오늘은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주말에는 그래도 좀 늦게 일어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주말에는요. 예, 저희들 때문에 아무튼 연 2주를 좀 일찍 일어나셨네요. 당연히 쫓아가야죠. 예, 그 지난주에 방송이 나간 다음에 글쎄요,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까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다고들 말씀들을 하셔서 네. 오늘 두 번째 모시는 게 전혀 이게 저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지난주에 왜 그 학습 만화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그 만화 제목이 만화 세계사 넓게 보기. 대개 이제 학습 만화, 특히 그것도 이제 다른 나라의 역사라든가 풍물 문화 이런 것을 다룬 만화로는 이원복 교수의 먼 나라 이웃 나라가 대표적인 것으로 네네. 그렇죠. 간주되는데요. 네, 참 좋은 책이죠. 예, 이제 뭐 경쟁 관계가 되셨네요. 네, 경쟁 관계가 되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원복 교수님 책은 교양 만화고 예. 또 제 만화는 학습 만화니까 거기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양 만화는 아주 좀 주관적 경험에서 이렇게 써 나가는 거고요. 예. 학습 만화는 사실에 입각해서 써야 되니까 조금 더. 예, 좀 다르죠. 그 굉장히 뭐랄까 조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특히 이제 저같이 이렇게 그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예.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예. 이등신 그리는 저 그림보다는 훨씬 더 자료 수집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등신 같은 경우는 예. 대충 이렇게 그려놔도 그걸 가지고 고정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극화처럼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 뭐 말곱비라든지 말 안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훨씬 더 고정에 이제 이등신 그림이란 건 어떤 걸? 얼굴 크기하고 몸 크기하고 같이 이렇게 짧게 해서 만화체적으로 말 이렇게 그대로? 귀엽게. 예. 말 그대로 이등신이군요. 예. 8등신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이렇게 인디언이라고 그래도 얼굴에 깃털만 그리고 발 두 개만 그려놔도 그걸 가지고 고정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실제 그 신체를 이렇게 쭉 다 표현하게 되면 뭐 허리띠라든지 들고 있는 창이라든지 고증 같은 게 다 고정에 다 이제 입각해야 되니까 훨씬 더 힘든 작업이 되죠. 그게 한 3년 걸리셨다고 했죠? 네. 3년이라면 짧다면 짧지만 긴 그런 시간인데 아무튼 이게 전혀 뭐랄까요? 그동안에 이연세 작가께서 그려오셨던 스타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예. 다음에 준비하시는 것이 또 삼국지라면서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교양 만화입니까? 학습 만화입니까? 그건 이제 학습 만화는 아니고요. 교양 만화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삼국지라는 이 자체를 삼국지 연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역사와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학습 만화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 삼국지는 이등신입니까? 그대로 8등신입니다. 그래서
장군들 갑옷이라든지 또 그 삼국지가 보통 10만 대군 이상을 끌고 다니니까 예. 그 군인들을 그리고 하는 그 자체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네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것도 다 그러면 나름 고증을 거쳐서. 네, 나름대로는 고증을 거치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은 상상력을 많이 그러셔야 가미하고 되겠죠. 있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이 삼국지라는 거는 소설가들도 다 이렇게 도전을 하고, 그죠? 언젠가. 네. 만화가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굳이 하나를 더 얹어 놓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뭐 물으시는 어드대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삼국지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이 가오를 거듭하는 거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예, 예. 역사를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또 그걸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는 것 자체가 삼국지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이렇게 다시 각색하고 예. 그리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잘못된 걸 또 그대로 답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삼국지는 한 10번 정도 읽어도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게 예. 바로 우리 삶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읽어도 또 이렇게 뭔가를 느끼게 해주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삼국지를 처음 읽은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좀 어려운 걸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가 그때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한국일보에 연재가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떤 분이 쓰신 거죠?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박종화 선생 아니었던가요? 그렇겠죠. 예. 어려웠을 텐데요. 어려워서 이해는 잘 못했는데 네. 단어 같은 것들은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적벽대전을 그릴 때 죽어나가는 병사가 부지기수였다. 그 부지기수가 뭐지? 그래서 한참 찾았던. 그래서 어린 마음엔 그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만화로 그렇게 그려지면 그만큼 더 많은 그 어린 친구들한테 근데 이게 어린 친구들 상대로 하는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표현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선택하는데도 이것이 결국 애들이 보게 되는 거니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래서 훨씬 글쓰기가 훨씬 어렵네요. 예. 네. 그러면 이연세 작가가 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보시면서 느낀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달해주고 싶은 철학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삼국지에서 역시 그 순리라는 걸 명분 이 두 개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신이라는 것을 삼국지를 통해서 신의, 신이 제가 발음이 안 좋죠. 그걸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물로 치자면 누구한테 이렇게 정이 가시던가요? 저는 아무래도 조자룡 쪽인데요. 왜냐하면 조자룡이 가장 순수한 무사로 나오거든요. 어떤 사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이 잘 드는 그런 날이 잘 쓴 칼 같은 그런 이미지라서 조자룡에 가장 이제 중심을 두고 있고 또 역시 제가 항상 그려오던 까치 역을 조자룡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삼국지를 통해서 제 스스로가 찾고 싶었던 건 왜 유비라는 그런 겁 많고 약간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이 삼국지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깊이 생각하고 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못 내셨습니까?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리셨나요? 유비라는 게 모든 사람을 다 배려하는 그러니까 덕과 그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그 여러 인물들을 포용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촉, 위, 오 이 세 나라 중에서 쭉 역사적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면 뭐 배반자도 나오고 또 역적도 나오고 그러는데 촉에서는 유일하게 오승 장군부터 제갈공명까지 단 한 명도 배반자가 없더군요. 망할 때까지. 그래서 그게 리더십이다라는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감성적 리더십이다라고 저는 유비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가장 정이 가는 인물로 조자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삼국지를 읽고 나서 조자룡에게 애정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아, 예. 그러세요? 저도 그 어렸을 때지만 뭐 그 다음에도 읽긴 읽었습니다만은 그 조자룡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요즘 뭐 그 흔히 하는 말로 뭐 조자룡 헌칼 쓰듯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저 삼국지를 깊이 읽으신 분들은 조자룡에 대해서 또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없는 순수한 무사기 때문에 조자룡을 가장 큰 애정을 가진 까치역을 준 거죠. 그렇군요. 아까 그 순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앞에 지난주에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앞에 말과 말로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네. 그 순리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름 깨닫게 되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천국의 신화로 비롯된 뭐 오랜 기간 동안의 송사, 갈등, 좌절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죠? 네. 예. 그만큼 천국의 신화가 본인의 삶에 끼친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00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네. 저하고 처음으로 만나셨었는데. 아, 예. 인터뷰를 제가 하러 갔어요. 그때 제 6층 작업실에서. 천국의 신화가 97년에 문제가 돼서 2003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생각해 보면 2000년이라면 가장 그 중간에서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었는데 아마 이현세 작가께서는 제가 좀 우호적인 입장에서 왔으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처음에 이렇게 좀 말씀을 잘 해주시다가 제가 계속 그 딴죽을 거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셔서. 아, 그랬었나요? 네. 아, 모르시는군요. 아니요, 저는 뭐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참 좋았다. 근데 아마 그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딴지라기보다는 워낙 질문이 날카로우시니까 좀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인터뷰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아, 예. 왜 도대체 그 질문을 저한테 던지신 의도가 뭐냐? 제가 그 던졌던 질문은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다만 뭐였냐면요. 이 표현의 자유가 일정 부분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상업주의하고 연결되는 측면이 있지 않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굉장히 좀 언짢아하시더라고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제작진이 이현세 작가를 다시 모신다고 했을 때 제가 아마 안 하실 걸 그랬는데. 아닙니다. 아마 당황해서 그렇겠죠. 워낙 질문이 생각지도 않았던 쪽에서 예리하게 들어오니까 아마 그때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쭉 저는 우리 송 교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이고 뭐 하여간 저는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뭐 받으셨을 테고. 그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같은 질문을.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만화라는 것이 그 예술로 자리매김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고 만화라 그러면 어린애들 전유물이라든지 아주 상업적 어떤 그런 매체로 인식되고 해설되었어서 작가들이 사실 상업적인 가장 대중적인 그런 작업을 하면서도 상업적이다, 대중적이다라는 것에 좀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만화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아마 이것 자체가 여러 가지 면으로 만화라는 매체를 좀 더 부각시키는데 또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는데 또 어떤 천국의 신화라든지 이것 자체가 이슈화돼서 책이 더 화제가 되어서 상업적 그런 이익을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나 이제 6년 동안의 재판 끝에 무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참 오랜 시간이었고요. 6년이라면.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른 모든 뭐 잡범들하고 같이 6년 동안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예. 따로 뭐 그룹이 있어가지고 만화가들 뭐 5명이면 5명이 같이 받는다든지 이런 게 좀 덜 외로웠을 텐데 혼자서 받으니까 뭐 그 풍속법 위반한 사람들도 있고 뭐 수많은 작품들하고 받으니까 거기 저 같이 이렇게 쭉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감정이 교차됐죠. 그리고 기분도 참 좀 참담했고요. 나의 40대를 그걸로 다 보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렇다면 얻은 것은 뭘까요? 얻은 건 아무래도 그때까지 정신없이 인기에 시사에서 매몰돼서 정신없이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저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너무나 그 당연히 했어야 될 그런 질문을 그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그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좋았던 기억이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신화를 시작하던 때는 40대였고 그때 이제 역사를 투쟁으로 봤다면 2부를 그릴 때는 50대였고 그때 역사가 순리로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화관에 관한 것인데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상적 민족주의자다. 여자에 대한 배려도 없고 마초적이다라는 거겠죠. 남성적이면서 감상적이고 때로는 또 국수주의적이기도 하고 등등등. 이런 평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도 뭐 맞다고 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여자를 알고 싶은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번 여자를 다뤄보려고 여자 형사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독자들이 받아들인 건 그림만 껍데기만 여자지 결국은 남자 얘기다. 마치 여장 남자가 등장해서 여자 형사 역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항상 남자 얘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감상적 민족주의 뭐 이런 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냥 저 하나 그런. 근데 사실 민족주의라는 것이 감상을 빼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위험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주의라는 게 결국은 자기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주의를 부르짖는 거니까 내가 그런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나 하나 정도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모든 작가들이 다 같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여장 남자 같은 얘기를 쓰는 것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제가 너무 여자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뭐 알려는 노력도 좀 해보셨을 테고.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혼자 대신 어머니 2분에게서 자랐고 누나 2분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딸이 2인데요. 주변에 온통 여자분들만 계신데. 왜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참 여자에 대해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쫓기다가 절벽 끝에 벼랑 끝에 섰는데 남자 같으면 뭐 뛰어내리든 되돌아가서 반격을 하든 이게 쉽게 상황 정리가 되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 남녀를 너무 유별해서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달 동네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한 3, 4분을 제가 썼는데요. 어릴 때 얘기를 잠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37분이라서 광고를 잠깐 듣고 그 얘기를 듣겠습니다. 만화가 이연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매번 이 얘기를 듣으시니까 조금 쑥스러우시죠? 아주 부끄럽습니다. 허영만 화백께서 지금 방송 혹시 들으신다면
놔둔데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허영만 화백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에 다 했기 때문에 네. 혹시 그 사이에 뭐 통화를 하셨다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한번 만났습니다. 아, 그 사이에요? 예, 예. 가끔 한 번씩 모임을 갖기 때문에. 예, 예. 저희 방송 얘기를 하진 않으셨겠죠? 안 했습니다. 아까 어디 예. 어릴 적 얘기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양자로 들어가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예. 워낙 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세 분이 다 일찍 아버지 형제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양자로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형제분 중에 그 인민군으로 내려왔던 분이 계셔가지고 빨갱이로 쭉 자랐었고요. 또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아버지도 또 초등학교 2학년 때 또 누전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가 저를 이제 키우는데 얘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면 안 되고 살려야 되니까 할머니식 어떤 방공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키고 그래서 할머니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자랐으니까 달동네 왕자처럼 자란 거죠. 아, 거기서 아까 표현하신 할머님께서 얘를 죽여서 안 되고 살려야 된다는 것은 사회적 삶을 그렇죠. 얘기한 것이군요. 할아버지도 또 만주에서 순사한테 총살 당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로서는 한국 근대사를 그대로 쭉 몸으로 다 직접 체험하고 넘어오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들 삼형제 다 잃었기 때문에 첫 번째 손자인 제가 할머니한테는 굉장히 그렇겠군요. 절대적 생명이었죠. 그것이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이현세 작가님의 어떤 그 뭐랄까 사상이나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만화로 나타날 때 만화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리는 기법까지도 다 영향을 끼쳤던 거 아닐까요? 네, 아주 많이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약간은 냉소적인 어떤 그 균형 감각이라든지 또 그림에서 보여지는 아주 서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아버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그리움이라든지 또 여자보다는 어머니로서 여자를 더 인정하는 아내로서나 아니면 뭐 연인으로서의 여자는 무디고 어머니로서의 여자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그런 모든 것들이 어렸을 때의 그 절대적 영향 속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참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인가 봅니다. 안 되던데요. 저 같은 경우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약간 화장이 이렇게 좀 진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혀 집에서 그 할머니나 어머니한테서 화장하는 걸 제가 못 봤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어렸을 때 겪었던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평생을 지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뭐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 영향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그대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신 분이 그 첫 문화생으로는 순정 만화 그리신 분 밑으로 들어가셨으니까 그다음에 명랑 만화 그리시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너무 늦게 만화에 입문을 해가지고요. 순정 만화 작가 문화 아니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주에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화로 이렇게 접어들게 된 댁내 어떤 그 어르신 중에 그림을 잘 그리셨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어머니가 아주 잘 그리셨어요. 어머니가 2개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재능도 주셨고 또 색약도 물려주셨고. 지난주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색약 때문에 미대를 못 가셨고 그래서 결국은 만화로 접어드신 것이 됐습니다. 뭔가가 만화 쪽으로 가게 유도한 것 같아요. 운명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 중에 가장 큰 장점이라면 아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래 내일은 또 해가 뜨니까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딱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뭐 같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낙천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좀 염세적으로 가느냐 네. 딱 둘을 나눠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굳이 나눈다면 이현세 작가께서는 네. 낙천적으로 가신 편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어렸을 때 몰라요. 타고난 성격도 그런 게 좀 있겠지만요. 예. 어릴 때부터 혼자 많이 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 아버지가 없고 또 형제가 위로 없고 아버지 삼촌도 아버지 형제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이러니까 예. 항상 혼자 있는 데서 익숙했는데 집에는 들어가면 여자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어린애지만 남자의 세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생기는 모든 것들은 다 오롯이 제 몫이었고 저 스스로 이것을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사전 조사를 이렇게 저희 제작진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6장, 7장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딱 한 장 하고 끝났고요. 네. 얘기가 좀 길고 재밌다 보니까 올해도 뭐 물론 오늘도 오늘 다 못하고 끝나긴 합니다만 슬프고 괴로울 때도 많았지만 낙담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대학 진학이 좌절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길을 역시 찾으셨고요. 또 양자로 들어가셨다는 걸 알았을 때도 언제 아셨습니까? 20살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늦게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대학이 좌절되고 한 번 더 저 대학을 더 도전하고 이렇게 예. 가려고 했었는데 그 20살에 고향에 이제 그 시제에 갔다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예. 집에서는 아주 비밀로 했으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그때 갑자기 바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다른 식구들은 다 가족들은 다 알고 있고 그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는 그런 정말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네, 세월을 살았으니까 예. 뭐지 나는 이 저 삐에로야 뭐 어떤 그런 예. 배신감 뭐 예. 그런 것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화 쪽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렇다면 생활이- 만화가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게 해준 네. 힘이었군요. 네.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이제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낙천적인 성격인 게 분명한데 그런 예. 성격이 만들어진 건 결국은 자기애가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제가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대학 진학이 좌절됐을 때도 양자로 들어갔다는 걸 알았을 때도 재판을 받았을 때도 그 다음이 좀 그렇습니다. 술 진탕 마시고 나면 못 견딜 일이 별로 없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수술 받으신 거라고. 네. 그때는 그렇다면 만화와 술 이것이 본인을 지탱해 주었습니까? 그리고 담배까지요. 그 세 개가 예. 지탱을 해줬는데 예. 술과 담배는 이제 결국은 안 좋은 거니까 손을 놨어야 됐고요. 지금은 예. 만화는 여전히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만화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예. 지금도 근데 그 위암 수술을 받으셨다고 했지만 네. 협심증이나 당뇨도 있으셔서 네. 그러나 그런 질병에 내가 크게 속박당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러 가지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아주 조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년 뒤에 다시 소주를 한 잔씩 하려면 예. 정말 3년 열심히. 3년 아닙니다, 5년입니다. 5년인가요? 5년 뒤에 하려면 정말 예,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허영만 화백을 닮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예, 어렸을 적의 어떤 그 아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걸 또 만화로 승화시키셨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사랑도 많이 받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셨는데 본인한테 그 영향을 끼쳤던 것이 그것 외에 또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한테요? 예. 그런 거 외에 영향을 끼쳤다라면 예. 어떤 가족사 이런 거 이외에 있을 때면 가장 제가 어릴 때 소원은 사실은 만화 가게 주인이 되어서 예. 그
정육점 딸하고 결혼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두 개를 마음껏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했었는데 예. 만화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그 우연히 명동에서 찾아낸 스파이더맨과 배트맨 만화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예. 이 만화도 부끄럽지 않게 예술처럼 그릴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예.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화를 그릴 수 있게 됐죠. 자신 있게. 예. 그전까지는 만화를 좋아했지만 만화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약간은 피했었거든요. 예.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예. 그 배트맨과 스파이더맨 미국 만화 두 개를 보고는 뭐냐 만화도 이건 예술인 거잖아 예. 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 두 만화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겠네요. 예. 그 만화들은 사실 영화로도 다 나와서 요즘까지도 지금 네. 속편에 속편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벤져스 다 모인 만화도 영화도 나왔었고요. 보셨나요? 저는 제일 먼저 예, 가서 봤습니다. 봤습니다. 네. 예. 저는 만화 주인공이 영화로 된 것은 웬만하면 다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재밌잖아요, 요즘. 네. 예. 그리고 만화보다 더 만화처럼 잘 만들대요, 요즘 보면. 그러게요. 그리고 또 요즘 나오는 배트맨 영화는 만화를 뛰어넘어서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텔레비전 요즘은 이제 미드라고 부르는데요. 네. 예전 60년대 70년대는 왜 그 미국 그 영화 드라마를 많이 방송했는데 배트맨 시리즈로 드라마를 그것도 열심히 보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게 안 나올까요? 그건 기본적인 사회 분위기하고도 연관이 있고 작가들 예. 생각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이야기 구조보다는 캐릭터에 집중하거든요. 예. 그래서 산업으로 키우는 우리가 나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는 부족합니다. 작가주의에 굉장히 얽매여 있죠. 모든 작가들이. 예. 그러니까 작품성이 없으면 예. 작가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예. 까치 정도면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배트맨이나 이런 정도 위상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하는데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까치라는 캐릭터가 예. 나오면 영화 쪽으로나 이렇게 되겠지만 전에는 까치가 행했던 그런 만화에 나왔던 역할을 예. 우리나라 영화에서 감당할 수가 없었죠. 제작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렇군요. 네. 1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참 즐거웠습니다. 정말 빨리 가네요. 그 아까 따님 두 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연세가 아니라 큰일 날 뻔. 나이가 꽤 됐을 텐데. 예, 33, 30입니다. 결혼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둘 다 저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예. 광고 회사 또 무대 설치 미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예. 성취욕이 매일매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일에 빠졌어. 예. 두 분께 많이 좀 따님 두 분께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태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예. 있습니다. 또 다른 지평을 여는 네. 여성 만화라고 하면 좀 하지만 그런 만화도 앞으로 또 그리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동화 작가는 될 생각입니다. 70이 되면. 예. 아이고. 2주 동안 얘기했는데요. 네. 아직도 들을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분이시군요. 5초 남았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즐거웠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만화가 이연세 작가와의 2주 동안에 걸친 토요일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